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재고귀인. 이것은 재물 창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귀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재물 창고는 진술충리에 있다. 어느 부분 강의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진술중리 성분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된다면 명리의 60%에서 70%까지 공부를 마친 것과 같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제고기인 진술충리에는 묘신이면서 백호살, 혈광사, 괴강살, 귀문살 등등 여러 가지가 진술중리에 들어있는데, 그 부분이 또한 재물창고이기도 하다. 또는 이 재물창고만 되는 것은 아니죠. 관성창고이다. 이러한 부분으로 식상창고일 수도 있고 인수창고일 수도 있고 비겁의 창고일 수도 있고 오행을 전체적으로 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할 재물, 이 재물 창고, 이 부분을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실제 이 재고 귀인은 명리에서 상당히 많이 응용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허무맹랑한 신살이 아니라 아주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러한 신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육식 간지 중에 6개의 재고 귀인이 있다. 즉 간목이 술토를 만나면 갑술일주도 될 수 있겠다 그래요. 이 술토가 간목의 재물창고이다. 그런데 이 술토는 화기창고이기도 하므로 식상창고, 재물창고다. 이것을 묘신으로 본다면 식상창고이기 때문에 한자식 여자라면 잘못될 가능성도 또한 있겠죠. 또는 내 술중의 무토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단명하실 수도 있다. 이처럼 진술충면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꼭 일지가 술토가 아니라 할지라도 술월이었거나 또는 연지가 술연이었거나 시지가 술시였거나 이러한 부분 간목에서 술토가 있으면 연월일시 금묘화실에 의해서 사주를 감명을 하시라. 술토가 연에서 왔다면 조상의 재물이기 때문에 나의 조상은 상당히 부귀했고 조상의 유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월지라면 내 아버지가 그러하다. 일지라면 시간의 경과성에 의해서 인생 중년쯤이 되어서 내가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가정이 안정되고 재물이 모이게 된다. 시지라면 내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자식의 덕이 크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와 중년 이후 이때 약 45세 정도가 지나서 큰 재물이 형성이 된다. 모든 이 부분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물 창고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먼저 갖추어지고 조우가 성격이 되어야만 이 재물을 득할 수 있다. 가령
청축 백호 일주가 축토가 재고 귀인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정화가 신약하다면 이 축토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하게 살고 힘든 인생이 되어버린다. 자, 이러한 식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명을 하시면 좋겠다. 필자사주의 시주가 무지인 시인데 필자의 바로 밑에 여동생의 남편, 걔가 광주 공고를 나와서 광주고속버스 하체 그것을 갖다가 처음에는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의 한남동에 그 한남시장 옆에 광주고속버스 그 주차장 거기에서 차를 고치고 등등등 고속버스 그 하체를 보고 그러다가 결혼을 여동생과 하고 서울 생활을 다 청산을 하고 전라남도 영암으로 가서 농기구 수리센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수리센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약 그러니까는 한 30년쯤이 되겠죠. 농기구 수리센터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 온 것이. 그 30년 동안에 이제 그 철강 회사로 지금 현재는 변모를 했다. 그래서 지금 재산이 그 시골에서 한 10여 년 전에 100억대가 넘었으니까 지금 현재는 아마 200억대가 넘을 것인데 공장 부지가 약 3,000평 부지에 요 공장 그 저기가 6개 동이 그 공장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가 진토 재물창고를 깔고 앉아서 여동생 내 그 부부가 부자가 되었다. 내 사주에서 암시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어찌됐건 이러한 모든 부분 신미일주는 목기창고이기 때문에 재고기인이요. 임술일주는 술토가 관성창고이고 화기 묘신이기 때문에 재고귀인이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도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필자가 얘기하는 것은 내 사주에서 갑술이 어디에서 있었냐 또는 여기 6개의 갑술정축 무진 신미 임술 이 주가 시주도 될 수도 있고 연주도 될 수 있고 월주도 될 수 있고 또는 일주도 될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을 찾아서 해당 육친의 부기를 판단을 하시라 그 얘기예요. 또는 꼭 그것만이 아니다. 을목의 이 술토 여기에서는 간목의 술토인데 을목 역시도 술토를 만나면 병술시인데 시재곡격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전체를 찾는 것이다 그래요. 만약에 정화일간이나 병화일간 이게 병화일간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병화일간에 축토가 원국에 있는데 그 원국의 축토를 누가 데리고 왔냐 이것을 보시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축토를 데리고 온 것은 을정기신계 음천간이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면 병화일간에서 정축으로 왔다. 그러면은 내 형제 하나는 상당히 부귀한 형제가 있다. 그리고 나 또한 이 병화일간으로서 축중에 신금과 합이 되기 때문에 그 재물 인연도 또한 나하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전체를 해당 육친과 내 사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었을 때 나에 관련된 그 부분까지도 도움이 된다 그래요. 단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었을 때
즉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볼까요, 여기? 신미일주라 그랬죠. 미토는 경금에서도 재물창고이고 신금에서도 재물창고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금이 미토가 있으면 미중을목이 있고 이 부분이 재물창고이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간목이 투출이 되어 있다면 간목 묘신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처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많다. 이것이 신미가 신미로 그대로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다 그래요. 여자가 혼자 있어서 혼자 사는 여자가 임신하고 애 낳을 수는 없다. 남자가 있어야 애를 낳는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지지들이 어떻게 발동이 되었냐, 충동이 되었냐, 이 부분까지도 같이 살피시라.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아래 써진 글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국인 일주는 일지가 재물창고이다. 그러므로 재물 욕심이 일반 사람보다 더욱 많아서 더 큰 노력을 하고 재물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된다는 길신으로 분류한다. 제국이인에는 조우의 개념이 용해되어 있는데 이 또한 시신과 귀신을 가려야 한다. 가령 목화상광격으로 화기 왕성하고 일치 술토가 귀신이라면 일사무성일 뿐이다. 또는 겨울생에 정축일주로 태어나 일지축토가 정화의 온기를 몰광시킨다면 일사무성이 될 것이며 그러므로 조일한 명식은 축 지인에 자한 일간이어야 하고 한랭하다면 술미조토에 자한 일간이어야 평안해진다. 어떠한 경우라도 일지가 사주에서 필요한 희신이어야 진정한 제국기인으로 배성의 덕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제국기인 일주라 해서 부귀한 것은 절대 아니다. 제국기인은 사주 통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일주도 중요하지만 명식 내 육친에 부기를 살필 수 있으며 기묘히 사용하는 통변술에 해당한다. 가령 기토 일간일 경우 무진시에 태어나 기토가 오로지 의지하는 시신이라면 이 무진시를 의지하는 시신이라면 무토 형제는 제고기인의 좌함으로 부귀한 형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필자가 모든 글들을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필자의 생각,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겠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라 그래요. 또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을목인데 갑술일주도 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것처럼 이것을 응용해서 판단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 형제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이 이 다음에 나오는 글자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형제, 동료, 주위 사람들과 배품을 하고 할인을 해 나갈 것인가. 자꾸 이제 필자의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아버님은 일찍 단명하셨다 그래요. 그 남자 형제 하나가 군대에서 죽었다 그랬죠. 그 동생이 죽고 그 동생을 따라서 아버지도 가셨다 그래요. 그 해에 바로. 그래서 그 여자 형제는 아버지가 항상 그랬어요. 쟤는 시집가고 나면 엄청나게 잘 살 것이다. 왜냐하면 태몽 꿈에서 황소에다가 뒤에 짐 수레를 노젓가리를 짐 수레에 싣고 그러니까 노젓가리 쌀이죠. 그냥 나락 쌀 가득 싣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쟤는 시집가면 엄청 잘 살 것이다. 항상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 꿈대로
잘 살더라 그래요. 참 그 태몽 꿈을 무시할 수가 없는 모양이더라. 필자 같은 경우에서는 또 어머니가 마당에 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아기가 하늘에서 내려가니까 빨리 받아라." 그 얘기를 딱 듣고 하늘에서 아기가 떨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장면이 딱 바뀌었는데, 치마로 받으려고 하면서 딱 보니까 옛날 집은 상당히 지붕이 좀 높았죠. 그리고 석가래라고 있었죠. 거기에 두 발을 딱 걸치고 달랑달랑, 그러니까 요 무릎을 펼치고 거기에서 철봉하듯이. 그래서 거기에서 치마를 딱 대니까는 딱 내려와서 치마에 딱 안기더라.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나를 굉장히 어려워했다고 그래요. 뭔지 모르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윗사람 할아버지 만난 것처럼. 하늘에서 너는 내려온 사람이다.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인간 세상에 다시 내려왔냐. 항상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종교판, 남들이 안 하는 이 공부, 이것이 하늘 공부죠. 해탈의 공부니까. 이것만 이렇게 판다고 그래요. 참 이거 그 태몽꿈도 무시할 수는 없겠다. 어찌 되었건 여기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무토는, 그러니까 기토 일간에서 이 무토 형제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기토와 같이 나누고 기토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자기의 임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토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은 미루어서 생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에 갑술이 사주에 있었다. 연주에 있을 수도 있고 월주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 갑목 형제는 모든 자기의 가진 재물을 을목 형제하고 나누어서 을목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것이 이번 생에 타고 태어난 임무요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이 부분은 모든 일간에 해당이 되니까 꼭 이것을 참조하시고 요 필자 이야기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무진, 이 무토의 임무는 바로 이것이고, 그래서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 그런데 무토는 기토를 배신하게 된다. 반드시 이 무토는 기토를 배신하게 되고, 또는 을목이 갑목을 만났을 때 이 갑목 역시도 배신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기토 옆에 있다면 산정분계되어 쓰러지기 때문에 배신을 하게 되는데, 배신에 대한 업보를 반드시 받게 된다.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이 갑목 역시도, 을목이 만난 갑목 역시도 을목을 배신한다. 왜냐하면 을목 옆에 있으면 등락해갑당해서 자기가 고사목되어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는 없다. 그런데 그것이 이것이 또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요. 필자 역시도 여동생 얼굴 안 보고 산 지가 10년이 넘었다 그래요 지금. 완전히 형제의 의가 다 끝났다. 즉 기토는 무토의 덕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 전생에서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른 천간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무토의 덕으로 세상을 살고 이 기토가 공부를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덕이 가는데, 이것을 못 참고 다들 갖다가 배신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전생부터 이러한 것들이 전생에서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현생에 갚지 않고 배신을 했기에 더 큰 업인으로 나타나 문제가 된다. 다른 타천간도 모두 이처럼 통변한다. 이 을목일간도 똑같다. 지금 현재 설명한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알고 들으시면 좋겠다. 자, 또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것은 그래도 서운하니까 읽어보는 게 낫겠죠. 을목일간에 갑술로 와 있다면 갑목영재는 제고자 하였기에 형제의 부귀를 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제고귀인이라 해서 부귀한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가난하게 사람도 있다. 갑목일간에 그러니까 이 을목이 모든 것을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이걸 못하면 오히려 가난하게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갑목일간에 무진이 편제로 있다면 여명의 시어머니이고 부친이 되는데 부친과 시어머니가 부귀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또는 남자라면 무토가 처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가령 갑오일주로 무기토 혼잡이라고 해도 정처, 본처는 기토가 되니 무토는 처의 형제가 되는데 이때는 처의 형제가 부귀한 자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무토는 편제로 부친이니 부친이 부귀하다고 판단한다. 또는 갑목일간 남명의 정축이 있다면 정화는 조모에 해당하므로 조모가 재물이 풍족하다고 판단한다. 지금 이 서두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잊지 않고 이 부분 내용을 한 번, 두 번 더 듣게 된다면 아마 충분히 모든 것을 이해하실 것이다. 필자가 굳이 글씨를 써가면서 설명을 안 해도 모든 재물은 진술충미 창고에 있고 각기 창고는 목화금수의 인묘신이므로 해당 육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지만 제고귀인의 육친 상황을 살펴본 후에 타 육친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자, 아까 얘기를 예를 들어서 갑목일간이라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축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 갑목일간에 정축이 누구인가 이것을 봐줘라. 어찌 되었건 월주로 정축이 와 있다면 이 정화는 조모이죠. 그리고 정축으로 왔기 때문에 정화가 낳은 자식 축중 기토가 나의 아버지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무토 편제가 아버지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무토 편제가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명리 초등학교 실력밖에는 안 된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기토가 아버지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축토 한 글자만 딱 있다면 축중 기토는 이 갑목 남자가 결혼을 하면 이 기토가 또한 나의 처이다. 나의 처는 나의 조모가 점지해 주는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조모가 살아계신다면 이때는 증조부이다. 증조부가 나에게 점지를 해주는 것이며 또는 조모이거나 증조부가 정축으로 와서 자기 앉은 자리 재물창고를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매우 부귀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신약해서 감당을 못한다면 이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조상의 유업이 나한테 오지를 않고 여기에서 인목이 있거나 또는 묘목이 있거나 등등등 해서 여기서 수기도 있고 신강해서 용신이 정화가 되었다면 조상의 유업, 선산 또는 농사를 지었던 땅덩어리 등등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유업으로 받고 어느 도시 외곽에
땅덩어리가 노은이 뭐 20마지가 있었다, 30마지가 있었다 등등등 해도 이것이 도시가 늘어나면서 확장이 되면서 그 모든 것을 갑자기 땅값이 매 수십 배가 올라 가지고 매 수백 수천억 재산가가 돼 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 필자가 아는 사람 하나도 천안에서 사는 사람인데 천안에 그 동네는 모르지만 그 멀찍이 여기가 천안이라면 천안에 한 이 정도쯤에 농사 짓고 그 뭐라 그럴까 옛날에는 똥을 퍼다가 논밭에 뿌리고 막 그랬어요. 논도 있고 산도 있고 다들 있는데 그 천안에서 온양온천 가는 길 쪽에 온양온천으로 가는 그 국도 그것이 필자가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 아마 우측 좌측이었던가 거기에 산도 있고 자기 산도 있고 땅이 굉장히 많은 땅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때는 전부 다 농사 짓는 땅이었다. 그리고 산도 임야로 쓸모도 없다고 그랬었다. 4배로 방치해 둬버렸었다. 그런데 이 천안이 온양온천인가 그쪽으로 가면서 이것이 국도가 그냥 막 늘어나고 2차선이 4차선으로 변하고 막 그러면서 이쪽이 발달이 돼서 아파트 단지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것을 다들 갖다 싹 팔아서 아이 갑자기 거기에서 똥 거름 내고 농사 짓던 사람이 매 수천억 재산가가 돼버리더라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서울의 동부 이천동 또 저 영동 그쪽에 아파트를 몇 채를 사고 아주 막 이런 얘기하면은 속 아프니까 그러한 그것이 이러한 것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재물은 진술충리 창고에 있고 각기 창고는 목화금수의 임묘신이므로 해당 육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지만 제고기인의 육친 상황을 살펴본 후에 타 육친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가령 간목일간에 무진이 있고 무토가 부친이라면 수기인 모친은 임묘함으로 모친이 백호살에 혈광사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수기 상황을 보고 모친의 혈광사와 단명을 따로 논하게 되는데 그리고 모친의 사주도 점검하는 것이 현명하다. 제고기인은 명시통변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가령 갑술일주는 술토가 제고귀인이 되는데 술토는 화기와 토기의 묘신이므로 조모와 처가 임묘된 것과 같아서 육친론 인연법을 활용하여 각기 사주에 맞는 인연법을 사용해야 부부해로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묘고가 제고 귀인이 되는 그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묘고는 꼭 제고 귀인만이 아닌 초반에 설명을 드렸던 목화 토금수의 오행의 창고이다. 이 부분 그리고 식상 창고, 재성 창고, 관성 창고 등등등 이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미루어서 참조를 하시는데 변통을 잘 해야 할 것이다. 그 필자가 기토일간 암록성이 미토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미일주로 왔다면 관성 창고이기 때문에 관성에 관련된 공권력, 검찰청, 경찰, 군인 등등 이 사람으로 먹고 살게 된다. 이 부분을 설명을 했. 이것이 관성 창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식으로 전체적인 변화 통변 이 부분을
미루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고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갈 때 계속해서 여러 번 들어서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요.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필자와 인연도 있을 뿐더러 이 공부를 하도록 인연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